네, 이슈 플로우 시간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 1분기에도 어닝 쇼크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죠. 국내 반도체 수출은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국내 반도체 시장을 이끄는 메모리 반도체 수출은 반토막이 난 상황에서 이제는 이 시스템 반도체까지 최근에는 2달 연속으로 역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보실까요? 보시는 것처럼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2달 연속으로 50%가 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죠. 특히 D램과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가 수요 둔화와 재고 누적으로 단가가 크게 떨어지면서 8개월 연속으로 수출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뿐만이 아닙니다. 시스템 반도체 쪽도 보실까요? 보시는 것처럼 작년 말부터는 본격적으로 수요가 좀 둔화되면서 수출 또한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죠. 2달 연속으로 마이너스 기록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와 팹리스 쪽에 시스템 반도체 수출 감소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어진 가운데 2달 연속으로 이렇게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죠.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뚜렷한 반등 요인 없이 계속해서 혹독한 혹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나마 좀 호재로 작용할 만한 모멘텀이 있다면 어제 나온 세계 최대의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소식일 텐데요. 과연 반도체 섹터들의 이 혹한기에 봄이 올 수 있을지 여기서 오늘의 이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반도체 수출 최악, 정부의 돌파구는 클러스터인데요. 반도체 클러스터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 김영일 전문가와 이슈 플로우 통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네, 업황 분위기가 거의 바닥을 치는 그런 가운데 여기에서 굉장히 공격적인 정책 방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좋은 타이밍인지 그리고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을 낼 수 있는 또 어떤 포인트가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정책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또 언급해 주십니다. 반도체 수출은 최악인데 이제 정부의 돌파구가 이런 투자와 관련된 클러스터가 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 보겠는데요. 자, 삼성전자가 제일 먼저 나오네요. 300조 관련해서 투자 얘기가 나오고 있고 반도체 1위 국가로서의 발돋움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 증시에서 제일 중요한 이 반도체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삼성전자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정부에서 반도체 쪽에 좀 새롭게 드라이브가 걸릴 수 있는 이슈인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이제 이 경기도 용인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러면서 최근에 반도체 업황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 아직까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계속해서 이제 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네. 그나마 최근에 이제 뭐 AI 반도체나 차량용 반도체 뭐 이러한 이제 수요를 끌어올릴 만한 좋은 이슈들이 나와줬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또 이제 미국에서 중국의 이 때리기를 좀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중국 때리기를 계속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좀 잘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것 같습니다. 네네. 때문에 이제 그 어떤 상황보다도 사실 이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세계 반도체 1위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그러한 이슈가 나온 거죠. 클러스터 조성. 그래서 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15일 그러니까 어제였죠.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전국의 15개 지역을 국가 산단으로 조성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첨단 분야 6대 산업에 대해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한 내용으로 이제 이 회의가 다루어졌는데 그랬죠. 예, 그러면서 이제 내용상에 나오고 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참석을 하시면서 이제 그러한 이야기들이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역시나 경기도 용인에 단일 단지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죠. 네. 평소 보니까 215만 평 규모, 그 다음에 이제 2042년까지 첨단 반도체 제조 공장 5개를 구축을 한다. 그러면서 이제 이 소부장 업체들, 그 다음에 팹리스 등 최대 150개 기업을 유치를 하겠다라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네네. 그러면서 용인 클러스터가 실제로 조성이 된다라고 했을 때 기흥, 화성, 평택, 이천 이쪽이 이미 만들어져 있죠. 네. 예,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 반도체 생산단지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인근에 또 소부장 기업들 그리고 이 팹리스밸리인 판교에는 또 이제 약간의 이 팹리스 쪽이다 보니까 설계하고 이런 쪽들이 많잖아요. IT 기업도 약간의 많고. 성격, 그러니까 반도체긴 하지만 성격이 약간씩 다른 거죠. 그렇죠. 생산 쪽과 이제 설계 쪽. 네네네. 그런데 이제 이런 기업들과 함께 용인에 이게 형성이 되면서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완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서 정부가 왜 이렇게 하느냐?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메모리는 1등이잖아요. 그렇죠. 압도적으로 1등인데 사실 메모리만으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작년부터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거 1등하고 네. 싶어서. 예. 파운드리도 1등을 해야지 진짜 반도체가 1등인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파운드리는 앞으로 더더욱 중요해질 거니까. 메모리는 이미 중요하지만 그리고 새롭게 이제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이러한 중요성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파운드리는 앞으로 이제 이 계속해서 4차 산업이 발전해 나감에 따라서 더더욱 중요해질 거거든요. 네. 그래서 파운드리 쪽도 1등 하자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드라이브를 걸어준 것 같은데 자, 요거 잠깐 보시게 되면 뭔가요? 이제 삼성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반도체 밸류 체인을 어떻게 이제 만들어 나갈 건가에 대한 그러한 이제 내용입니다. 그림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삼성이 20년간 300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 있죠. 이 클러스터에다가. 그러면서 이제 이 삼성의 파운드리 사업이 기존에는 평택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오스틴, 테일러 공장까지 고려를 이제 했을 때 네. 생산 능력이 사실 턱없이 좀 부족한 상태예요. 그래서 더 캐파를 늘려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캐파를 더 늘려야 되는 거고 TSMC의 부족한 부분이 삼성이 이제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네. 사실 TSMC에 비해서 삼성이 기술이 부족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덩치가 오히려 그렇죠. 아. 기술은 오히려 뛰어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받고 있고 그렇군요. 최근에는 더 작은 형태의 이제 이 나노 반도체를 삼성은 만들어냈거든요. 그럼 그런데 기술적으로는 앞서는 거죠. 기술적으로는 앞서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생산 능력이 압도적으로 부족한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삼성이 아하. 계속해서 300조 원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약점 거죠. 보완이군요. 예, 약점은 예. 이제 보완을 한다라고 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세계적으로 5나노 이하 파운드리 양산은 지금 삼성하고 TSMC만 가능하거든요. 네네. 때문에 이제 두 기업이 이제 각축전을 벌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예. 그런데 삼성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TSMC 부족한 게 아무래도 이 생산 능력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이번 이제 용인 클러스터를 통해서 파운드리 생산 능력을 추가로 확보하게 되면 삼성전자가 TSMC를 정말 이제 따라잡을 수 있는 이러한 이 드라이브가 걸릴 수가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기술력도 밀리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외형의 문제라면 또 금방 따라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라에서 또 밀어주고 또 다시 한번 밀어주는 그런 상황. 이거는 여당, 야당 그걸 가리지 않고 그냥 똑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어찌됐든 우리나라 이 반도체가 수출 비중도 워낙에 높고 네. 그다음에 매출 비중도 높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부에서는 무조건 밀어줘야 되는 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했었지만 글로벌적으로 이 공급망 구축이라는 키워드가 상당히 강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죠. 최근에 G7 얘기해 주셨죠. 예, G7도 네.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뭐 반도체 지원법이라든지 여기에도 뭐 IRA, 뭐 RMA 이런 거 다 이 글로벌 공급망 구축이라는 키워드가 이제 많이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네. 특히나 최근에는 또 반도체 공급망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TSMC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는 항상 존재를 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러면서 미중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G7도 반도체 공급망을 우리끼리 구축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이제 G7에서 G8으로 가자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 한 국가가 우리나라죠. 네, 한국이 이제 우리나라가 G8으로 이제 새롭게 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여기서 이제 주목을 해야 될 부분, 우리가 이제 어떤 부분을 주목을 해야 되느냐? 결국에 미국은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중국에 이제 같이 견제하자. 라는 건 이런 압박을 계속해서 넣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중국을 이제 견제를 하자라는 건데 사실 우리나라는 섣불리 중국에 대한 점유율을 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공장도 많이 네. 돌아가고 있어가지고. 많이 돌아가고 있죠. 네네. 삼성이 지금 낸드 생산의 40%, 그다음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D램 생산의 50%가 중국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정리합니까? 네, 요거를 사실 정리를 할 수가 없고 그렇죠. 이제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나라가 미국의 압박에 못 이겨가지고 중국의 어떤 이 스탠스를 취한다, 압박한 스탠스를 취한다. 중국은 절대 가만히 있을 나라가 아니거든요. 당연하죠. 네, 당연히 이제 보복적인 조치가 취해질 거고 그러면은 사실 삼성이나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은 힘든 상황이에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 투자 전략을 최대한 좀 잘 꾸려 나가가지고 수요를 좀 많이 끌어올려야 되고 우리가 또 주목을 해야 될 게 어찌됐든 중국이 올해 양회 경제 성장 목표치를 3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로 내놨잖아요. 내놓기는 했어도 어찌됐든 올해에는 살아날 거란 말이죠. 그렇죠. 중국이 안 살아날 건 아닙니다. 올해 네. 살아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수요는 올라갈 거고 그럼 뭐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뭐 IT 수요 다 올라가겠죠. 네. 그럼 반도체 수요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에다가 공장 짓지 말고 반도체 압박해라. 라고 하면 중국이 당연히 우리나라를 어느 정도는 배제하고 가겠죠.
그런 움직임들을 보일 겁니다. 그리고 미국 편 들라고 하면 미국 입장에서도 진짜 좋은 조건을 하든가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우리가 반도체 지원법 얘기했었는데 돈 거의 주는 게 다잖아요. 네, 돈을 주는데 또 환수해 간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초과 수익분은. 때문에 뭐 이 부분이 그렇게 지금 매력적인 상황은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찌됐든 네. 미국에 투자를 하는 거 요거는 어찌됐든 하긴 해야 돼요. 보조금이 또 적은 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워낙에 이제 이 정부의 역할이 더더욱 중요해진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드라이브를 걸어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방향성을 미국이냐 중국이냐 잡은 것 같지는 않고 우선은 자강을 먼저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중국이든 미국이든 우리가 줄을 타야 되는 거고 네. 어떻게 선택을 하든 한쪽은 기분 나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한쪽에서는 어찌됐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리한테 이제 제재가 들어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좀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스스로의 가치를 올려버리는 전략인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우리나라는 슈퍼올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의 제품들을 안 쓸 수가 없게끔, 그렇죠. 예. 우리나라의 기술을 안 쓸 수가 없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야 되고 그런 이제 의도로 반도체 클러스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가 여기에 손을 보태면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번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삼성과 정부가 함께 손잡고 반도체 1위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그러한 이제 스탠스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의 이제 이 발자취가 최근에 더더욱 주목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삼성 이야기가 최근에 시장에서 유독 많이 들려오는 것 같거든요. 유독 많이 들려오는 것 자체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뭐 SDS라든지 이제 그렇죠. 삼성 계열사들이 다 그렇게 기업들을 인수하고 투자하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M&A 이야기가 엄청나게 나오고 엄청 있죠. 나와요. 네. 네. 그래서 삼성 S에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어제 엠노 인수했고 맞아요. 엠노가 오늘 또 점상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이틀 연속으로. 네, 이틀 연속으로 갔는데 삼성 SDS가 왜 엠노를 인수를 했을까?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 엠노가 이제 이 국내 1위 공급망 관리 기업이거든요. 그러면서 삼성 SDS가 이제 이 클라우드 쪽에 서비스를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네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300조 투자하면서 클러스터를 조성을 한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다룰 수 있는 캐파 자체가 많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삼성 SDS 쪽에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즉 삼성은 지금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캐파 자체를 이미 이제 늘릴 계획을 계속 차근차근히 실현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삼성이 과연 이대로 멈출 것인가. 아니죠. 당연히 계속해서 드라이브를 걸겠죠. 이제 시작 아닙니까? 네, 이제 시작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삼성이 관심 갖고 있는 어떠한 섹터들이 있죠? 네. 산업들이 있고 그렇죠. 지금 그쪽은 계속해서 집중을 하고 우리가 매매를 노려야 된다라는 오늘 뭐 부분인 로봇 겁니다. 같은 거. 네, 예. 로봇 같은 것도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용인 클러스터 오늘 관련된 종목도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예, 예. 예,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삼성전자가 힘이 세긴 셉니다. 자, 그럼 반도체 투자 전략 바로 들어가 볼게요. 네, 어쨌든 반도체 업황이 사실 최근에는 좀 애매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예상보다 재고가 덜 줄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 조금 더 이제 힘든 기간이 길어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또 이 공급망 구축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줄타기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이 왔으니 굉장히 조금 미중 갈등에 의해서 우리가 중간에 껴버린 이러한 형국이 됐고 네. 그래서 반도체가 조금 더 이제 힘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정부에서 드라이브를 걸어줬다라는 점. 이 부분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네. 저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완전히 주목을 하는 부분이 삼성의 투자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저는 이 부분을 반도체 쪽에서는 가장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삼성전자 행보하고 또 정책이 또 같이 발맞춰지는 그 타이밍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사실 정책과 삼성이 조화를 이룬다? 그러면 네. 주가 자체는 굉장히 크게 뛰어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일제히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용인 클러스터에 대한 이러한 반응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또 선별적으로 매매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렇죠. 반도체 쪽에서도 우리가 올라갈 수 있고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매매를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 될 것이냐? 삼성이 집중하고 있는 부분. 네. 그러면 사실 올해는 메모리 쪽은 그냥 투자를 유지한다라고 하면 네. 파운드리 쪽에 지금 계속 드라이브를 걸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번 이 클러스터를 조성을 하는 것도 저는 파운드리 쪽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미래군요. 그렇죠. 파운드리가 미래고 TSMC를 따라잡아야 되다 보니까 그리고 TSMC에 부족한 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생산 능력이다 보니까 이러한 이 밸류 체인을 우리나라 용인에 이제 조성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게 무엇이냐. 결국에는 파운드리 관련된 것들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의 파운드리 관련해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들이 디자인 하우스거든요. 네. 오늘 코아시아나 가온칩스 이런 종목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TSMC의 가장 부족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게 디자인 하우스입니다. 네. 디자인 하우스가 지금 TSMC는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디자인 하우스가 팹리스와 파운드리를 있는 가교 역할을 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삼성이 디자인 하우스 쪽에 집중을 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올해 초에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아, 그럼 삼성은 차근차근 단계를 밟고 있군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번에 아마 이 클러스터로 조성을 하면서 삼성은 이 디자인 하우스 밸류 체인을 만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파운드리가 조금 더 빠르게 만들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캐파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렇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파운드리 그리고 이 디자인 하우스 쪽은 앞으로 꾸준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성장을 해나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네. 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디자인 하우스 쪽은 아직까지는 기대감이거든요. 실적이 실제적으로 나오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투자의 형식보다는 트레이딩 쪽으로 조금 더 진행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디자인 하우스 쪽에 시간이 좀 더 지나서 뭐 수주 공시도 뜨고 뭐 이렇게 되면 좀 더 길게 봐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길게 봐도 될 것 같고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 종목들이 디자인 하우스 쪽이 좀 적지는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수급 들어오는 쪽 보면서 트레이딩을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러면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네. 미세 공정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나. 더 큰 그림이군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반도체 쪽은 매력도가 있는 섹터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데 네. 모아갈 수 있는 쪽은 미세 공정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쪽은 디자인 하우스 쪽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네. 지금 오늘 미세 공정 특히나 한 FNS테크 보면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지금 현재 TSMC와 삼성전자의 기술력을 가르는 건 미세 공정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파운드리 쪽이 성장이 되면 될수록 그리고 메모리 업황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미세 공정에 대한 부분은 더욱더 중요도가 커질 거거든요. 그러면은 미세 공정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이 관련주들이 또 실적이 이미 나오고 있어서 예. 주가가 뭐 그렇게 크게 급등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더 탄탄하고 그 기반이 좀 갖춰져 있군요.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한번 모아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지금 이제 삼성이 집중하고 있는 쪽이 미세 공정과 그 다음에 디자인 하우스, 파운드리를 조성하는 쪽이니까 네. 이쪽은 이제 투자하는 쪽으로 어느 정도 모아가는 전략으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 디자인 하우스 쪽은 트레이딩 쪽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반도체 업황에서는 이제 가장 매력적인 두 섹터를 우리가 다룰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때문에 반도체 업황은 충분히 이제 드라이브가 걸려줄 수가 있고 네. 그러면서 삼성이 지금 굉장히 발빠르게 강하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삼성의 행보에 맞추어 가지고 우리가 종목들을 대응을 하게 되면 충분히 수익적인 부분은 또 만족스럽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아, 지금 TSMC한테 부족한 부분들을 차근차근 채워 나가고 있는 또 이 반도체 산업인 것 같습니다. 관련된 전략들, 그리고 종목까지 얘기는 안 드렸지만 그래도 어떠한 방향성으로 가야 될지 좀 말씀드렸으니까요. 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일 전문가였습니다.